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사를 했던 경찰은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녹취 파일 등 명확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오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기소해서 법리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곽상도 외의 다른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8월 김용민 의원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올해 3월에는 진성준, 이은주, 용해인 의원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50억 클럽 법안은 상정 이후에 소위의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민주당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법안조차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됐었지만 국민의힘과 김도욱 법사위원장의 태도로 미뤄볼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 의결할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은 이렇듯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합의의 노력도 의지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쌍특검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법상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거쳐 8개월 뒤인 12월 말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내년 4월 총선 구도를 뒤흔들 대형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벌써부터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8개월 후에 의결될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년 초부터 4월 총선 전까지 특검 전국이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출석의원의 3분의 2만 찬성해도 법안은 통과되게 되는데요. 현재 국힘당의 의석수는 110석입니다. 쌍특검법이 통과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국힘당에서 윤핵관과 검사들에게 밀려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10명 이상만 공천 탈락의 악에 받쳐 법안 통과에 찬성하거나 국회 출석을 안 해버리면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없이 쌍특검 법안은 통과되는데요.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때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도권 국힘당 의원들은 총선을 망칠까봐 대놓고 특검을 수용할 거라는 예측도 가능한데요. 대통령의 임기는 3년여 남는 거지만 자신의 임기는 5년이 보장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거 배신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요. 공천 시즌과 선거 시즌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캐비넷이든 압색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당장 본인의 당선보다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방송 3법 등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언제든 재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 일정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다면 농업인, 노동자, 의료인 등 다수의 이 법안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본 국힘당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되다 보니 12월 말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과도 같아 항상 변화무쌍한데요. 자신들의 밥줄을 더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영원한 친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마도 내년 초에는 대통령 부인의 특검을 TV 생중계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a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하는 걸까요? 꼭 저 자리는 영어로 연설을 해야만 하는 자리였을까요? 그의 연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지였는데 미국이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국가 지도자의 위태로운 모습, 미 의회에 서서 미국을 찬양하며 미국에 굽신대는 조공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로움을 자아냈는데요. 왜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연설을 안 했나 싶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워싱턴 DC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한미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인데요. 이날 연설은 영어로 44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시종일관 미국을 찬양하며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그냥 맹신과 맹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연설 내내 의원석과 방청석에선 박수만 56번, 이중 기립박수가 26번 나왔는데요. 퍼주기 조공 외교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국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깔보고 해외는 높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해외 중에서도 러시아나 중국은 아주 우습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구태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약자한테는? 네, 뭐 무시하는 거죠. 때려잡으면 되니까 까불면. 근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저 자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들 좋아하는 것도 그 말을 하면 형님들이 들으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의 중심은 이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게 초점이라고 저는 힘 있는 생각합니다. 자들이? 예? 힘 있는 사람들이? 예, 그걸 목표에 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거든요.